단감. 단감이나 모든 과수종은 동일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에너지 흐름이 계절에 의해서 움직이고 온도에 자기 영향에서 흡수량이 달라져요. 모든 식물은. 네. 단감이 이전에 식물이라는 말이 먼저 되겠죠. 네.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마늘. 네. 전년도 11월 달이었는데 안 죽고 살았죠. 아, 네. 물을 안 줘도 잘 안 죽어요. 원인은 질소 함량 때문에 잎의 함수량을 잃지 않는다. 질소 함량이 부족하면 얘가 잎의 함수량을 못 가져 있어요. 왜? 질소는 잎에서 그 엽록소를 만들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이동할 거거든요. 근데 그 외 성분이 많으면 다른 현상이 벌어져요. 그 말은 질소는 시원한 비료이면서 전체 생육에 가늠한다. 전체 생육에. 가뭄이 있을 때는 필히 물을 줄 때 질소를 줘야 된다. 가뭄에.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데 가뭄이 온다. 가뭄이라는 수분이 부족하죠. 네. 예. 이거 토양 수분이잖아요. 네. 수분 부족이죠. 네. 자, 토양 수분이 부족한데, 식물이 토양이 수분이 부족한데 여름에 잔디가 이슬을 맺고 버려요. 그 이슬을 맺은 게 아니고 몸속에서 나온 물이거든요. 일액. 이슬이 아니고 일액이란 말이 맞겠죠. 이 뱉은 물. 그러면 수분 부족한 식물이 토양 수분이 부족한데 이래도 일액이 나온다. 네. 이 말은 이 속에서는 잎 속에 있는 엽록소량이나 탄수화물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물을 버리고 있다. 일액은 이건 밸런스거든요. 네. 밸런스. 네. 왜 밸런스냐면 여기에서 토양 수분이 부족하더라도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뿌리로 내려줘야만 뿌리에 영양이 맞아지는 거죠. 그 일액을 버리지 않으면 이 양은 탄수화물 생산 부족, 탄수화물 생산이 부족했으니까 일액으로서 물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뿌리로 갈 때는 용량이 맞아야 돼. 용량. 네. 탄수화물이 용량이 안 맞으면 뿌리는 굶어 죽어요. 네. 잔디가 낮에 시들을 쥐고 발행이가 시드는데 왜 일액을 뱉어야 되나? 일액. 밸런스. 잎에서 영양 생산물이 뿌리로 이동해야 되면 뿌리가 건강히 살 수 있다. 네. 그 말이 대표적으로 얘가 뽀얗게 맞으려도 얘는 안 시들어요. 왜 그러냐? 얘는 그늘에 있고 이래 조건이 나빠도 질소를 먹고 있다는 거죠. 질소를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약간 형광등 불빛에 약간 낮 흐릿할 때 작은 양의 대사작용으로서 살고 있고 수분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질소가 있기 때문에. 질소가 없으면 뺏기겠죠. 네. 자, 요 놈은 마늘. 준수하게 크죠? 네. 요 놈이 11월 달에 온 놈. 아, 예. 요거는 24일날 강의 이전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절간이 붙어있죠? 네. 설탕 공이 붙어있죠? 네. 그런데 여기 늘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햇볕이 부족해서 대사작용이 부족하다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키를 키워요. 왜? 햇빛을 찾아가는 거겠죠? 질소가 있어도 질소일 뿐이지 햇볕의 광합성에서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네. 공급은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식물이 100에 100을 전달을 못하는 거죠.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그 햇볕에 있을 때는 설탕을 주고 그 절간을 붙였죠. 네. 햇빛이 붙여서 바로 커버리잖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식물 속에서 하나의 분류로서 단감이나 과수가 동일해요. 과수의 동일. 단감이나 뭐 이거 그 과수 전체, 뭐 잡모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이 기본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뭄에 의해서 뿌리로 가는 용량, 뿌리로 이동하는 양이겠죠. 일액을 맺고 이게 양을 내리게 돼. 뿌리는 그냥 공급받은 자이지 지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누가 하냐면 잎이 용량을 맞춰주는 거죠. 뿌리로 가는 양은 뿌리로 가는 양이죠. 네. 뿌리로 가는 양은 누가 결정해 주냐? 잎이 결정해 줘. 잎의 결정을 하는데 이 잎의 결정은 누구의 중심에 있냐면 온도의 중심에 있어요. 여기서는 온도. 온도는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고 비료의 온도. 비료의 온도. 가리는 고온. 질소는 저온. 자,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처음이죠? 아, 예. 근데 단감 가온을 무수히 가보니까 결론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전 다 그 가보니까 농가들 자기 자랑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아, 나 멋있어. 뭐 하여튼 우리 거는 감 좋아, 맛있어. 제각각이죠. 근데 온도에 대한 겨울에는 저온기에는 잘 먹으니까 우리가 감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공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 온도에 의해서 용량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이 온도를 그 저온으로 맞추는 방법. 이거 질소라는 거죠. 그 질소는 요소가 우리 제일 편하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작물이 고온으로 인해서 장이 되는 게 여름 되면 마늘이 죽어요. 왜 죽겠어요? 고온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 고온은 얘는 마늘은 저온성 식물이거든요. 얘는 마늘은 저온성 식물. 그 대신 또 가을에 또 심고 있잖아요. 왜 추울 때 살고 있어요? 감이 추울 때 안 살죠. 잎이 다 떨어져 버리죠. 그 낙엽가수 종들이 다르죠. 그 한 종에 해당하는 핵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저온과 고온이 교차하는 관계로 우리 농사를 짓고 있죠. 그 저온기에서 고온기로 가서 다시 저온기로 가니까 식물이 끝나죠. 단감이라는 게. 그 낙엽가수. 우리는 상록수 아니죠. 낙엽가수. 낙엽가수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적절량을 어떻게 요거에 어떻게 맞냐 안 맞냐를 어떻게 진단할 거냐. 자, 요걸 보고 진단하면 돼요. 색이 반짝거리고 좀 윤인하면서도 살아있죠. 몇 개월 동안 햇빛 안 빼도 길이가 길어지고 있죠. 왜 그랬겠어요? 광합성 하려고 자기 햇빛을 찾아가는 이 DNA 때문에. 근데 얘를 만져보면 두꺼워요. 그 또 자라고 있잖아요. 물을 바짝 말라는 물을 주니까 이게 뒤틀리면 또 자라고 있잖아요. 이 뽀얗게 말라도 안 죽어요. 질소 때문에. 질소 때문에 안 죽어. 질소가 없었다면 잎의 함수량이 떨어지겠죠. 여기에서 보면 그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일액으로 밸런스 잡거든요.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토양 가뭄에서 토양 수분에 의해서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일액을 안 맺혀야 되는데 일액을 맺어버리거든요. 토양 수분이 부족해서 그럼 이슬이 새벽에 있는데 안 먹어요. 왜? 질소가 없어서 안 먹어요. 질소. 얘는 안 죽어요. 뽀얗게 말해도. 그럼 100% 죽게 돼 있어요. 이 토양 수분을 측정하면 얘가 죽어야 돼요. 근데
뭐 왜 안 죽냐? 탄수화물 때문에 죽어. 그 광이 부족해도 안 죽고 하는 에너지원이 식물들은 질소량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심이 되면 요 두 개의 밸런스겠죠. 요 두 개의 밸런스. 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식물이 살아가는데 기존을 볼 때 식물이 먹는 걸 음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식물의 우리가 사람이 먹는 비빔밥 식물의 네. 음식으로 보면 식물이 어떤 음식을 먹겠느냐. 식물이 음식. 그러면 얘는 이런 그릇에 비빔밥을 했다. 예. 예, 비빔밥. 네. 비빔밥을 했을 때 여기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질소. 질소가 밥에 해당하고, 네. 그 다음에 나물이나 예. 양념은 네. 인산가리 미량요소에 해당한다. 요것들은 뭘 나눠야 되냐? 나물이나 이것들은 이제 나물에 해당하는 건 큰 원소, 네. 인산, 가리, 마그네슘 등요. 네.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여기 양념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뭐냐면 미량요소. 이렇게 얘가 문제가 돼가지고 장애가 다 일어난 거야. 주 에너지에 해당하는 질소량이 부족해서 다 일어나더라. 왜 일어났냐? 우리나라의 계절을 보면 12월 31일 춥죠? 네. 3월 31일, 6월 30일, 9월 31일. 네. 9월 30일. 자, 그러면 거의 대다수 우리가 농업의 영양이라든 이런 걸 결정하는 것들이 대다수가 유럽에서 자료가 뭐죠? 네. 이 시장이라든지 뭐 자료가 네. 거의 네덜란드에서 많이 오죠. 양이. 그건 반쪽짜리 돼서 우리나라에서 적용시키면 겨울 하우스 장비에 농사가 안 돼.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내보겠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계절의 축을 나누겠다. 우리나라는 12달 속에서 네. 1월 15일이 최고 춥고 7월 15일이 제일 더워. 1월 15일이 저온. 네. 우리나라 제일 저온. 7월 15일이 고온. 이제 바뀌었죠. 예. 그러면 여기 봄에서 출발해서 고온으로 가고 있다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죠. 그러면 비록 이 시값이 저온에 먹는 거와 고온에 먹는 양이 달라요. 네. 저온과 고온. 자, 1월 15일에서 한 달을 하면 언제가 되나요? 12월 15일 되겠죠. 예. 여기에서 2월 15일까지 우리나라는 추운 날씨다. 자, 고온은 또 어떻게 되나요? 7월 15일에서 8월 15일과 네. 8월 15일과 네. 6월 15일이 나눠지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온은 8월 15일이 끝이 나고 6월 15일이 시작으로 보면 되겠죠. 네. 그 크게 보면 제일 고온에 플러스 한 달 마이너스 한 달, 제일 좋은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 그럼 여기에 이 시값이 얼마냐? 그러면 밤이 길고 네. 낮이 길고 두 개 다르죠. 네. 그럼 온도가 낮고 이게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이 시값은 편차가 엄청 커요. 2.7이더라. 여기에 적용되는 이 시값은 2.7의 20을,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8이 맥시마이다. 그럼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네. 약 10이라는 숫자는 1이라는 숫자가 차이 나죠. 네. 이건 1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여기에서 맥시만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덜란드에서는 이 기술을 적용 안 해요. 왜? 걔네들은 우리나라보다도 환경이 추운 날씨였고 그 일장이 더 길다. 네. 그럼 잎이 대사정에서 비료를 계속 빨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길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적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농도를 높게 먹어야 되는 거죠. 이제 불게 되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름에 더 적게 먹어야 되죠. 시간이 기니까. 적게 양을 계속 꾸준하게 먹어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네덜란드 무슨 기술을 가지면 우리는 짜집게가 써야 새로 개발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사계절의 이 식값의 축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의 학문의 제일 기초 이론이겠죠. 네. 농업의 기초 이론. 박사학위 땄어요? 아, 저 안 땄습니다. 그럼 연구사? 저 아직 석사도 아닙니다. 예. 석사도 아니에요? 예. 내가 가지고 많이 가지고. 감사합니다. 봄, 가을에서는 계절의 축에서는 2.1의 20이라는 거예요. 네. 이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전역을 돌면서 이걸 찾아가 개발해냈대요. 맞을 수도 안 맞았어요. 그래 99% 맞아요. 우리나라 4계절 20 기본 룰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합성해야 이 시는 비료의 질하고는 다르죠. 네. 그러면 더위를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고온성의 가리 양을 줄이면 되겠죠. 저온이 되는 질소를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럼 자 요렇게 돼. 요거와 요거 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맞아지겠죠. 네. 이 시값은 식물이 죽고 살고를 결정하고 그거를 결정하는 거지 먹은 용량은 다르겠죠. 여기에서 이 시를 측정해서 이 시값은 나오는데 식물은 반대로 되겠죠. 그 원인이겠죠. 그렇죠. 이거 분리가 달려야 돼요. 그 질소는 저온을 되는데 가리는 고온이 되고 이 함수가 떨어져요. 그 원인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 계절의 이 시값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0.3을 빼서 써라.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 나빠지거든. 겨울에는 2.4를 쓰고 봄에는 1.8을 쓰고 여름에는 1.5를 써라. 이렇게 또 나눴어요. 농가 실패를 막기 위해서. 네. 자, 세 번에 잘 시켜놨죠. 그 토양 수분은 35에서 45로 맞추면 되거든. 이거는 35에서 45를 맞추면 돼. 네. 프로. 자, 대입하기 쉽죠. 그러면 단감에 적용하든 사과에 적용하든 이건 다 작물마다 좀 비료 요구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 작물 잎의 개수가 비례하니까. 잎이 많으면 대사량이 많으면 더 빨리 먹겠죠. 네. 이동이 빠른 작물. 그래서 이 기본에다가 작물이 요구도에 따라 조금 달리는 할 수 있다. 그게 이 기본이라는 거죠. 네. 좋은 거죠. 박수 쳐줘. 이건 앞으로 꼭 활용하시고. 그러면 이 논리를 증명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자, 이 말은 뭐냐면 요게 식물이 성장을 하고 네.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비료를 늘리고 네. 이 시를 늘리고 그 다음에 날짜에 시간이 갔을 때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에 자랐을 때 식물의 이 시값과 네. 키가 많이 컸을 때 상사점의 이 시값과 제일 안정적으로 자랐을 때 이 시값이 세 가지로 불리시겠다. 이해가나요? 네. 그럼 이 시가 5.0이 되면 식물이 성장을 하다가 사망을 하거나 네. 멈춘다. 네. 안 된다는 거죠. 예. 사망을 하면 멈춘. 이 시가 이래 올라가 버리시면 이까지 올라가. 그럼 이 시값이 얼마냐? 요거는 여름에 대입을 하면
여름에. 네. 요거는 작게 자라고 한 번 열고 고추가 안 열 때 0.5더라. 이제 정리가 되죠? 네. 웃자람이 일어난다. 요거 상사점. 요 여름에. 네. 그러면 얘가 어쩌냐? 0.8에서 1.0이더라. 네. 그럼 키가 제일 큰 거죠. 네. 여기는 어디냐? 1.8이더라. 정확하게 맞죠? 네. 근데 이 계절이 바뀌면 또 달라져요. 네. 겨울에는 어떻게 되냐? 웃자랄 때 여기가 이 시가 1.5라는 거죠. 네. 그럼 여름 되면 이 제일 좋은 자리 되잖아요. 거꾸로. 근데 여기는 겨울에 0.8이더라. 그럼 겨울에 제일 좋은 거는 2.7이더라. 자, 정리가 되어버리죠. 이건 겨울이에요. 같은 작물을 심었을 때, 네. 재배했을 때 이런 이론이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네. 근데 네덜란드에서 양의 기계로 파프리카를 재배한다, 고추를 재배한다, 안 맞잖아요. 공급원이 잔량이 2.7을 먹을 잔량을 가지려고 하면 3.7, 3.8, 4.0을 줘야 돼. 그럼 4.0 체계도 없어. 그 잔량이 비례한다. 토양에 측정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 실을 측정했을 때 잔량에 비교한다. 요렇게. 그럼 엽색이 노래지거나 빨개지는 거는 뭐 어떤 원인이냐면 요런 인상갈이 가다가 많더라. 단감 같은 경우는 청태가 셔퍼리 껴있죠. 네. 그거는 인산 과다에서 우리가 낭비다. 그 식물의 성장을 그래프로서 다 기억해가 기록을 해놨잖아요. 대입하면 풀리겠죠. 네. 이론, 기초 이론이 나와 있으니까. 요런 기초 이론 학교에서 못 배웠죠. 네. 그죠? 아무도 상상을, 이 개발을 생각을 못 해요. 획기적이죠. 하나의 그 기존의 축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학문이 되겠죠. 네. 그럼 계절별로 이 식값이 달라지는데 이 계절별에 맞춤이 되는 거예요. 맞춤 재배. 그럼 단감을 재배한다면 봄에 이 씨를 어떤 비를 줘야 되고 여름에 어떤 비를 다 각각 다르겠죠. 네. 그러면 장마가 진다 그러면 또 달라질 거고 네. 봄에는 질소량하고 가리량하고 두 개의 밸런스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비료를 한번 볼까요? 네. 비료. 우리가 농가에서 비료를 이것저것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질소는 나쁜 놈, 뭐 인산가리가 많으면 좋은 놈. 그 까꿀로 뒤집어야 된다. 질소가 많은 거는 좋은 놈, 질소가 작은 놈 나쁜 놈. 이 나쁜 놈 아니겠죠. 효과가 떨어진다.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21-17 17 이 비료는 농가에서는 비료가 질소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적어요. 질 상태의 질소로 바뀌는 순간에 암모니아트 질소가 30%가 기하가 되거든요. 네. 그 30% 빼보면 어떻게 돼요? 14.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지? 네. 실질적으로 공급은 수치는 맞으나 이렇게 개는다. 그럼 우리가 줬던 비료가 다 꽝이죠. 이렇게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20 비료 주면 올해 그 농사가 잘못된 게 하우스 농사가 잘못된 게 이 부분이에요. 20에 20 농가들이 딱 보니까 이게 제일 좋거든. 10에 10 세우니까 작고 30 올라오니까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요소는 46%고 그 다음에 복합비료는 10 몇이고 네. 그러면 20에 가까운 수치를 딱 이렇게 엄청 좋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엄청 나빠지는 비료예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된 이 인산가리 과다되죠? 네. 얘는 더 과다되겠죠? 한번 볼까요? 그냥 14예요. 네. 20을 30을 14나죠? 네. 엄청 나빠지고 있어요. 두세 번 주고 나니까 가리 가달아서 작물이 안 자라요. 그래서 고추값이 비싸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농자재에서 팔고 있는 요 비료 때문에 바뀌어버렸어요. 현장에 가서 필드에 나갔다. 단감밭에 나갔다 보니
아 이거 연구사님 우리 그 감나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할 말 있나요? 그때 그 가방 거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어려울 것 같네요. 어려운 게 아니고 네. 그냥 답을 못 찾는 거죠. 아, 그거는 어려운 거는 풀 수 있다는 소리인데 예. 어려운 거는 어렵다 하는 거는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아, 지금 결정 못 내고 10년 뒤에 죽고만 하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단 열흘만 지나도 농작물은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죠? 팍팍 바뀌나요? 네. 우리 생육 중에 10일이 엄청 중요해요. 요 생육이 얼마 안 되니까. 네. 요까지 아주 중요해요. 공기의 힘이라는 건 딱만큼 중요해요. 왜? 그때 성장이 멈춰버리니까. 네. 그게 비로의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 30에 10에 8이 있어요. 네. 20에 10에 8이죠. 네. 요 놈은 괜찮아요. 좋은 놈이에요. 얘는 20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좀 괜찮죠. 네.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비료예요. 그런데 얘는 또 단점이 뭐냐면 장마가 지면 나빠요. 그럼 엄달가수원에 있으면 또 나빠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엄달가수원에 있으면 나빠져요. 엄달가수원이에요. 오후 3시 넘어가 산그늘이 오고 큰 산에 또 소나기 찾아와요. 큰 산 밑에는 산끈을 내리는 산은 큰 산이 많고 네.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엄달이 지는 산들이 있어요. 가수원이. 그런 데는 얘는 더울 때만 주고 그 장마질 때 이걸 주면 안 돼요. 그 18-NK를 줘야 돼요. 또 달라요. 그럼 요 비료 중에서 우리가 봄 생육에서는 무조건 하고 여기 더 유리하겠죠? 네. 그럼 인상가리가 많을 때는 또 그 줄 필요가 없어요. 질소만 주면 돼요. 따뜻한 성질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다시 NK라는 놈이 있어요. 네. 30-0-14-12라는 놈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2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요거 마이너스 하면 20에 자 12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가을에 가뭄이 있는 해 좋은 비료다. 그 공기를 지나서 이때 들어갈 때 여기는 질소량이 많아야 되고 여기에서 비가 오면 우리가 여름 비료를 써줘야 되고 비가 안 오는 경우에는 요소를 써줘야 되겠죠. 네. 토양 분석에서. 그래 감이 쑥쑥 커요. 과일이 자란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감나무 가지나 아래쪽 기부에 잎이 노릇노릇하게 떨어지면 그건 다 대다수 질소 부족이라는 거죠. 영양이 부족해지면 아랫잎 마르거든.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나마 20에 12로 되는 거죠. 그럼 18-NK가 있어요. 요걸 많이 써요. 우리 농가들. 우리 농협에 그 벼에 많이 쓰거든요. 그럼 요 놈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6월달에 요 놈을 주면 더워서 감이 안 커진다는 거죠. 과일이 안 자라요. 요게 18은 12.6밖에 안 돼요. 질소 함량이 12.6에 18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듣겠냐고. 그죠? 이렇게 되죠. 질소 함량이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 엄달가수원에 주면 좋겠죠. 엄달가수원 그 저온이 내려가는 시점이 언제냐면 요 계절 축에서 여기 그 8월 23일에 처서라는 게 있어요. 추워진다. 쳐서 온도 내려간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계절의 축에 맞추면 결국은 8월 23일 아니고 8월 15일 정도의 처서 날짜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여기 7월 15일이 고온이고 8월 15일이면 고온의 종집을 끝을 낸다는 거죠. 그럴 때는 여파가 있죠. 네. 그 말은 작물이 가진 질소량이 부족해서 멀리 가요. 요 시기에 우리는 저온성 가리를 줘서 저온성을 낮출 거냐. 그럼 따뜻한 해가 그 양날가수원에는
18-30-12의 NK를 주면 좋겠고 음달 가수에는 어떻게 돼? 18-18의 NK를 줘야 되죠. 네. 이렇게 달라져요. 밸런스가. 그 음달의 가수원들은 그 감을 수확하면 그 뭐 뒤태가 추주는 거 같죠? 네. 근데 작년 같은 건 깨끗해요. 감은 거 고온이 했으니까. 근데 작년에 양달 가수는 감이 자 조그만하죠. 그 봄비가 안 와서 가리나 퇴비에서 염이 그 용탈이 안 됐다. 그 8월달에 비가 와서 들어가서 듣고 가리 가달아서 고온장에 대해서 못 자란 거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네. 예.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일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풀어내야 돼요. 합리적인가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없죠? 예. 전부 다 숫지만 있죠? 네. 이론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 식각과 이론이 확립이 돼야만이 우리 식물 산업의 기초 이론이 된다는 거죠. 이제 좀 요걸 잘 활용하시가 요 내용이 유튜브에 있을 거니까 이걸 활용해서 농업에 전념해야 된다. 근데 잎이 당나귀 키처럼 오물이 된다 했죠, V자식으로. 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노릇진대가 여러 가지 있잖아 말인데 잎이 사리띠가 펴 있어야지. 진청색 사리띠가 엠보싱이 나와야 돼. 그래 더위를 안 타. 그런데 뭘 그걸 가지고 노릇진대가 여러 가지 있으면 더위 타가 안 자라죠. 과실의 열과 이상. 과실의 열과 이상 뭐라 그러나요? 일소가. 열과 이상. 더워서 일어났네. 네. 열과 이상. 이걸 열과 이상이잖아요. 이 과일이 열과 현상 일어나기 전에 고온장에서 못 자란 거예요. 그 말은 고온성 비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 잎이 엽색이라 그래야 돼. 네. 엽색을 분류시게 돼요. 제일 좋은 놈 진청색에서 펴져야 된다. 네. 엠보싱 이해 갑니까? 네. 펴져야 되고 엠보싱이 나와야 되고 연맥은 생식 기능을 갖기 위해서 노란색이 선이 나와야 돼. 힘줄이 놀아야 된다. 그러면 요 기준을 찾았는데 이 색이 아니고 연청 연황으로 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연항으로 갑니다. 그러면 연항은 연청색 얘들은 질소 함량을 늘려줘야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연항이 되면 갈이 가다라는 거죠. 질소 부족 갈이 가다의 현상 잎이라. 그러면 이때는 나타난 증상이 성장이 둔화되고 성장이 멈춰요. 네. 현상은 멈춤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비가 오면 시원해지니까 훅훅 자라요. 네. 훅 자라요. 그럼 어떻게 탄저병을 자라겠죠? 도장지게 달변이겠죠? 네.
그 이게 여기에서 이제 웃자람이 발생해요. 네. 왜 웃자람이 발생했나? 비라는 놈에 의해서 저온이 형성돼요. 비에 의해서 저온의 이동이에요. 비에 의해서 저온에 의해서 웃자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는 이동을 하겠죠? 네. 비가 오니까 저온이 되겠죠? 네. 이동을 하겠죠? 웃자람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질병이 나온다. 질병 속에서는 균이 대다수겠죠. 네. 질병.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과일이 이제 열과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터지거나 갈라지고 쪼개지겠죠. 여기에서 열과 발생이다. 열과 꼭지 떨림. 꼭지 떨림이 왜 일어났나요? 씨가 작아서 그러나요? 씨가 작게 들어서 그랬던 이야기가 많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제 거짓말이 증명이 되죠. 못 자라고 있어 일어난 거예요. 더워서 못 자라고 있으나 일어났다. 그 대다수 감을 쪼개니까 어떻게 안에 꺼멓게 돼 있죠. 네. 그게 요것 때문에 훅 자라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 사이에 그럼 세균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초상균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초상균. 이제 이게 되죠. 요것도 질소 부족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잘 못 자라요. 요것도 질소 부족이에요. 이놈도 사실은 연청도 온기 질소 부족. 그 동농가에서 다니면서 교육받은 적이 없죠? 아, 없습니다. 본인이 그 연구사가 돼가지고 많이 하는 사람 돼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까보면 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자질이 그리 높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 현주서요 그게. 네. 이런 기초 이론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이 기초 이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물이 웃자람이 일어나면 비료가 많아서 그런 게 적어서 그렇다. 정립을 해놨잖아요. 다 이건 활용해서 써라는 거죠. 이제 공기에 먹어야 될 비료와 전기에 먹어야 될 비료가 다르죠. 그래서 토양 분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활용을 잘해야 된다. 그럼 처서라는 거 전기로 시작되는 소리거든요. 공기로 시작되는 날짜가 처상 시작되는 거. 그럼 여기에서 8월 15일에서 8월 15일에도 23일이는 이건 그래 뭐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시기에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있죠. 근데 태풍이 불고 비가 안 와버리면 또 바뀌어버려. 바뀌어버려.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또 바뀌어버려. 완전히. 예. 그래서 상황이 더 동떨어지게 바뀐다. 예. 그래서 이 양의 선택을 잘 해가지고 이 계절의 이 시값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기초 이론을 쓰라는 거지. 기초 이론. 괜찮죠? 하여튼 당감에도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젊은이로서 사상과 이념 이전에 내가 하는 직무와 직책을 할 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직책, 직급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가 원하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거는 연구사의 능력. 얼마 만에 많은 것을 우리한테 돌려줄 것이 그겠죠. 그 연구사가 농민들이 한 거를 본받아서 그냥 그것만 따라가면 뭐 하겠냐. 본인들은 실패하라고 있는 기간이에요. 농민들이 실패할 걸 대신해 가지고 새로운 농업의 기초 이런 거 학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농업을 산업을 살려달라고 하는 역군이에요. 산업의 역군이지.
본인이 잘 먹고 잘 살았고 연구소 만들어가 직원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역량을 향껏 발휘해달라. 이제 이해되나요? 예, 하여튼 그 직무에 수행하면서 역량을 발휘해서 박사되기보다는 농민들이 원하는 거는 본인들이 박사 학위를 따는 건 그리 중시 아니에요. 내가 농민들이 농업을 산업을 살려서 우리 농업 산업이 전 세계화되고 그 우리나라 품질도가 외국계 수입이 안 돼. 우리나라는 자국의 식량 안보가 되는 거죠. 그 일을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